이번 시간에는 이제 7장 넘어가겠습니다. 7장은 개공 간의 상호 협력이라고 하는 장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좀 잡아 주시고요.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그 인터넷 망인데 얘가 시장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건하고 물건이 거래되는 어떤 뭐 장소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장소 같은 거. 그 마켓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시장이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격도 결정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거래 정보망이에요. 거래 정보망. 자, 우리 그러면 매도할 사람이 어떤 특정 계공한테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계공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시장에다가 물건을 공개를 한 거예요. 이 공개를 하는 순간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공동 중개를 하겠다는 의미로 물건을 이렇게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비슷한 시간에 매수 의뢰인이 또 다른 계공한테 어떤 물건 있어요? 라고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매수 의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자기 물건이 있으면 자기 물건을 소개를 시켜주면 좋은데 자기 물건이 없으니까 물건을 어떻게 했겠어요? 검색을 한 거예요. 이 망에다가. 누가 올렸나? 이렇게 봤더니 좋은 물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손님한테 소개를 했더니 얘가 뭐래요? 사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개공하고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매수인 있음을 통보한다 뭐 이런 얘기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만나서 계약서를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몇 명이 만나서 써야 되겠나 보세요. 8번에 거래계약 체결 뭐 이렇게 나오죠? 몇 명이 만나야 되겠어요? 총 4명이 만나야 되겠죠? 어떻게 4명이에요? 매도와 매도 쪽 개공, 그 다음에 매수와 매수 쪽 개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명이 만나서 계약서를 쓰는 뭐 여기까지 이제 뭐 다 아시는 흐름인데 9번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서 계약의 체결에 통보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물건 올린 개공은 그 물건이 뭐 되면요 우리 거래가 되면 그 물건을 뭐 해라 그 통보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어요? 물건을 내려라 이런 얘기죠. 물건 안 내리면 이거 업무정지 사유예요. 우리 개공이. 그러니까 없는 물건, 거래된 물건은 바로바로 지체 없이 이거 통보를 해서 물건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림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거래 정보망은 시장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특이하게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 사람을 대신하는 계공과 이 사람을 대신하는 계공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업자 전용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네이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이버는 계공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게 만약에 네이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매도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네이버는 거래 정보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 쓸 수 있는 전용망이에요. 계공만. 일단 그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그림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거래 정보망 관련한 양 당사자의 의무에서 양 당사자는 누구냐면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공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망은 누구만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계공만. 일반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계공 먼저 한번 볼게요. 이 계공은 없는 물건을 공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허위 물건 이거 공개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거래가 된 물건은 지체 없이 뭐 해줘야 되고 통보 근데 안 하면 업무정지 먹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운영자는 뭐냐면 요거 이제 한정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이 한정하여라는 거는 누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개공해 그 의미예요. 다른 사람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르게라고 하는 표현은 얘가 만약에 개공이 어떤 물건을 15억에 입력을 시켰어요. 어떤 뭐 아파트를 15억에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정보 사업자가 이거를 17억으로 만약에 조정을 해버려서 올린 거예요. 그 자기 망에다가. 그러면 얘가 한 짓이 지금 무슨 짓이냐면 이 개공이 올린 15억도
가격이고 자기가 2억을 업해가지고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를 결정하는 기능을 해버린 거예요. 그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얘가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다르게. 그 다음에 차별적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제 실무에서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인데 예를 좀 하나만 제가 들어봐 드릴게요. 여기에 계곡만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만약에 A라는 계곡이 지금 이 시간에 딱 올렸더니 첫 번째 화면 1번 화면 맨 위에 A가 물건 올린 게 딱 떠 이렇게 딱 떠요. 근데 B라는 계곡이 있는데 B라는 계곡이 물건을 올렸더니 쭉 넘어가지고 36번 화면에 그것도 맨 밑에 B가 뜨더라 이거야. 1번 화면이 아니라 36번.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러면 A가 올린 물건은 누가 볼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A라네. B가 올린 거. B가 올린 거는 가능성이 좀 희박해지잖아요. 그럼 B는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B가 누구한테 이제 전화를 해봤냐면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전화를 해봤어. 왜 내가 올리면 36번 화면에 올라가고 우리 옆에 있는 계공 A가 올리면 1번 화면에 올라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래정보 사업자가 뭐라고 하냐면 A는 우리 업체의 VIP라 말하자면 여기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 이 A는 우리 회사에 뭐 연회비를 뭐 1년에 20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VIP 대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얘는 1년에 100만 원밖에 안 내고 있거든. 100만 원. 그러니까 얘는 VIP가 아닌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B 계공이면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차별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영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그럼 한 달이 1년에 얼마를 낼 테니까 250을 낼 테니까 나를 VVIP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250을 낸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나쁘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가만히 있겠냐고요. 얘는 어떻게 하겠어 또? 올리겠지. 얼마로? 나 그러면 300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거래 정황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 세 가지를 일종의 범죄로 보는 거예요. 범죄. 1년 1천의 형벌이 있다는 건 범죄로 있다. 그래서 요 양 당사자들이 지켜야 될 의무 같은 것들을 보셨고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이제 조문을 한번 보죠. 제도의 도입 취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은 계공 상호 간에 여기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잡으시고 별표도 잡으시고 그러니까 거래 정보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표현이에요. 누구 상호 간에 계공 상호 간에 그러니까 절대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네이버는 거래 정보망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네이버는 거래 정보망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공끼리만 이거를 정보를 뭐 공개하고 유통을 촉진하고 이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을 촉진하고 이게 다 시장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 지정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냐면 국장. 근데 국장이면 국가의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니까 국가 지정 업체를 하나 운영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국가 지정 업체를 운영하겠다. 이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 거래정보 사업자는 계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여기다 채색하면 해주시고 아까 한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계공에 하나요. 다른 사람 들어오게 못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공과 계공끼리 차별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다르게 해도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세 개 다 채색 잡을게요. 한정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이거 하나라도 위반하면 한정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라도 걸리면 몇 년 몇 천의 형벌에다가 1년 1천의 형벌에다가 범죄로 본다 그래서요. 플러스 거래정보 사업자가 받게 되는 행정처분 중에서 제일 센 거는 지정 취소예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정의 권한을 아까 누가 갖고 있다 그랬죠? 국장. 그럼 취소는 누가 하겠어요? 국장. 지정해 준 사람이 취소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년 1천의 형벌에다가 지정 취소까지 병과되어지는데 요거 중요하거든요.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한정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세 번째, 개공의 의무. 아까 우리 개공은 어떤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냐면 없는 정보. 여기도 채색 하나만 잡아 볼게요. 거짓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그리고 거래가 있으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그걸 뭐 해야 되고 통보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업무정지 먹는다 그랬어요. 거래가 되면 바로바로 통보해라. 얘 좀 잘 나와요. 이거 통보한다는 거 지체 없이. 이 통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물건 거래됐어. 그럼 바로 내려. 내려라. 안 내리면 업무정지 때릴 거야. 뭐 이런 얘기 됩니다. 우리 11만 명의 개공이 있는데 11만 명의 개공 중에 한 100개씩만 올려도 어마무시한 물건이 쌓이잖아요. 거래정보망에. 근데 거기서 막 1년치 거래된 걸 하나도 안 내린 거야. 예를 들자면. 근데 그게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11만 명 모두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거기에 수천만 건의 물건이 누적됐는데 전화해보면 다 팔린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러면 누가 그 거래정보를 이용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걸러내는 어떤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 2번 조문, 3번 조문을 표로 정리하면 요런 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공은 이거를 뭐 하는 입장이냐면 이용하는 입장이고, 그죠? 이걸 이용하는 입장이고, 거래정보 사업자는 이거를 뭐 하는 입장이고 운용하는 입장이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거래정보 사업자가 우리 개공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를 하고 있다. 자, 이제 뒷장 가보시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 이걸 이제 지정 요건이라고 하고요. 무엇을 잘못하면 지정을 취소하는 취소 사유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본 시험에 얘를 좀 잘 주는 편이고, 지정 취소는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따로 안 보셔도 될 정도로 무시하셔도 되는데, 지정 요건은 되게 중요해요. 지정 요건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얘는 한 경년에 한 번 정도씩은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 1번 한번 봐드릴게요. 거래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공의 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정받기도 전에 미리 개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몇 명의 개공을 확보해야 되냐면 500명 이상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500명 이상한테서 이제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돼요. 이 가입 이용 신청은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유상. 그러니까 이게 회비라고 하는데, 회비를 연회비로 받으면서 500명 이상한테 이거 받아야 된다. 근데 이 500명이 한 지역에서만 500명 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몇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받아야 되냐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한 시도에서 최소한 몇 명은 맞춰줘야 되냐면 30. 지금 요 숫자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사례를 드려볼 테니까 이 조건이 충족이 됐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서울에서 470명, 경기도에서 30명 받았대요. 자, 그러면 요 1번 조건 충족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합쳐서 500이고 한 군데서 최소한 30명 넘겼으니까 이렇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좀 적어 놓겠습니다. 이게 워낙 잘 나와요. 500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뭐였죠? 2. 그 다음 나오는 숫자가 뭐였어요? 30. 이렇게 이제 5, 2, 3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가 되게 헷갈려요.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이것만 듣고는 안 헷갈리는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 협회를 배우거든. 공인중개사 협회 쪽에도 이렇게 사람 숫자가 조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좀 헷갈려. 여기가 30인지 20인지 헷갈린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우리 빼기 한 번만 해볼게요. 5 빼기 2 하면 3. 5 빼기 2 하면 3. 요거 3자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요. 가로 넣기로 되게 잘 나온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입 이용 신청 말고 사람을 좀 갖고 있어야 돼. 사람. 이걸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보 처리 기사를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요. 또 공인중개사를 또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를 달리 말하면 고용해라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거래정보망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처리하는 거니까 정보 처리 기사 1명, 그리고 그 정보가 뭐에 관련된 정보예요? 우리 중개대상물 관련한 정보니까 중개대상물 관련해서는 최고 전문가가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아니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한 명을 확보, 즉 고용해라. 뭐 이런 얘기고. 4번은 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여기 가입자에다가 밑줄을 좀 하나만 해주시고요. 가입자는 누구? 개공이죠. 그러니까 얘가 가입자 겸 이용하는 자니까. 근데 개공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잘 나오는 함정이 하나 있어 소개할게요. 이 컴퓨터는 개공의 컴퓨터가 좋아야 한다, 아니면 거래정보 사업자의 컴퓨터가 좋아야 된다. 이건 당연히 거래정보 사업자의 컴퓨터가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버가 좋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좋지 않으면 이제 개공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을 테니까 그런 얘기예요. 조심할 건 뭘 조심해야 되냐면, 개공들의 컴퓨터가 좋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물으면 틀린단 말이야. 개공의 컴퓨터 말고 거래정보 사업자의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한번 좀 그 동그라미를 좀 잡아 드릴 건데, 가입 이용 신청의 가짜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 주시고,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의 정, 공인중개사의 공, 그리고 용량 및 성능의 용, 이렇게 한번 해보면 가정 공용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가정에서 공용으로 쓰는 거. 자, 여러분, 가정에서 공용으로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수건 이런 거 말고 가정에서 공용으로 쓰는 게 뭐 생각나요? 컴퓨터 생각나잖아. 컴퓨터 우리 가정에서 뭐 아버지도 쓰고 엄마도 쓰고 애들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떠올리고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돼. 이거 좀 잘 나오는 그 요건이니까 머릿속에 개략적으로라도 기억해 주셔야 돼. 가정 공용은 지정 요건이다. 자, 이에 비해서 지정 취소 사유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여기서는 요거 두 개만 좀 제가 밑줄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한정하여 다르게 차별적, 이거 하나라도 위반하면 몇 년 몇 천의 형벌에다가 지정 취소 병과 된다 그랬죠. 1년 1천의 형벌에다가 지정 취소 병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사망과 해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원래 이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은 그 사람의 지위를 박탈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라고 아예 지위 자체를 박탈하잖아요. 그러면 억울하게 취소하면 된다, 아니면 억울하게 해도 된다? 안 되죠, 그죠? 그럼 안 되니까 이 취소를 할 때는, 박탈을 할 때는 반드시 청문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청문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이 청문의 기회를 준다에다가 별. 청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뭐 지정을 취소할 건데 너의 생각 어때? 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변명할 거 있으면 변명의 기회를 좀 주고 뭐 하는 뭐 그런 느낌인데, 이 청문의 기회를 이 3번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청문의 기회를 줄 수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는 청문을 생략한다, 이렇게 하나만 좀 적어 주시겠습니다. 사망해산의 경우에는 뭐를 생략? 청문은 생략한다. 여기서 생략은 못하기 때문에, 청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절차. 거래정보 사업자는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업자거든요. 그러니까 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여야 합니다. 통신사업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통신사업자면 뭐 SK텔레콤, LG U+, K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통신사업자여야만 한다. 물론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통신망은 갖고 있어야 되고, 얘네가 이제 지정을 신청해.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럼 이제 국장이 지정 요건을 검토하는데, 이 지정 요건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 공용 요거를 이제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국장이 검토해서 지정을 해줄 건데, 이 지정을 며칠 안에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30일에다가 우리 별 하나만 해주시고, 자, 질문. 30일은 법이 누구한테
준 기간일까요?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줬잖아요. 법률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국장 너 있잖아. 30일 안에 너 지정 처분해. 이렇게 국장한테 준 기간이잖아요. 여기다 우리 가로 열어주시고요. 관이라고 한 번만 적어주세요. 30일은 관이요. 관한테 주어진 기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았으면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운영 규정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 운영 규정은 몇 개월 이내에 만들어서 승인까지 얻어야 되냐면 3개월이에요. 30일이 아니고 3개월. 그럼 이거는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 때 국장이 만들어요? 아니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만들어요? 그 사업자면 관이에요? 민이에요? 그럼 민이지. 예, 그래서 관 대 민의 관계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법률은 관청한테는 기간을 길게 짧게 민한테는 기간을 길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위치 바꾸는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숫자를 기억할 필요 없고 관은 항상 기간을 짧게 갖고 민은 기간을 길게 갖는다. 이거 운영 규정의 승인은 민한테 갖는 기간이니까요. 그리고 설치 운영은 뭐 한 날로부터 1년이냐면 지금 화살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 규정 승인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뭐 한 날로부터 1년, 지정 처분일로부터 1년 안에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뒷장 가시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옳은 것 뭐 이렇게 물었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개공 1인 이상과 이랬는데 개공을 확보해야 돼?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확보해야 돼? 공인중개사. 개공을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개업이라는 말 빼야 되고 그 다음 1급 정보 처리기사 1인을 확보해라 이랬는데 틀렸죠? 자, 어디가 틀렸나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1급, 2급 이거 배운 거 없죠, 그죠? 네, 또 있어요. 뭐가 또 틀렸네? 기능사 아니고 정확히는 기사예요. 기능사가 아니고 기사입니다. 이 문제가 몇 회 시험의 문제냐면 15회 본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심하게 장난질을 하다가 그의 시험 어떻게 했어요? 다시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장난치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개업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웬만하면 선생님 찾아내기 쉽지 않지. 기사인지 기능사인지 이것까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질 하다가 다시 본 시험이 15회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공의 수가 500명 맞고 10개 이상의 10개 아니고 2개 그리고 여기 20 아니고 30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숫자 되게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3번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권자는 국장이며 지정과 취소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아까? 국장이 하는 게 맞아요. 지정과 취소의 권한은 다 국장한테 있는 게 맞고 취소 처분 시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어떨까요? 맞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자, 이걸 왜 제가 채색을 해드렸냐면 함정이에요. 함정이라고. 왜 함정이냐면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으면 안 돼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으면 안 돼. 절대 이러면 안 되고요. 누구로부터 의뢰받아야 돼?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런 함정 되게 잘 걸리는 함정이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전속중개계약일 경우에만 이랬거든요. 그럼 중개계약은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는데 무슨 중개가 있죠? 두 개? 일반 중개, 전속 중개. 그러면 일반 중개는 이거 못 올리냐? 일반 중개도 올릴 수 있는 거죠. 꼭 전속만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만자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래정보망은 유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내고 이용하는 유료망이기 때문에 돈 낼 의향만 있으면 다 쓰는 거지 뭐 전속이든 일반이든 뭐 이렇게 꼭 전속만 공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2절 넘어가시면 협회 있는데 협회에다가 우리 별 하나 좀 해주시고요.
협회 보시다시피 출제가 잘 됩니다. 잘 되고 가끔 2개가 나올 때가 있는데 35회 시험에 2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특이한 케이스예요. 근데 되게 좀 드문 경우이긴 한데 2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협회가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간단하기도 하고 뭐 큰 쟁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2문제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5점이잖아. 2문제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쓸데없이 2문제씩 내느냐, 이제 이유가 있는데, 협회에 보면요, 부동산 중개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협회, 우리 공인중개 협회 안에 부동산 중개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연구소에 누가 근무를 하냐면 대학교에서 부동산 학과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근무했던 대학 교수들 있잖아요. 그 은퇴하고 이제 그런 데서 좀 몇 년 있다가 이제 뭐 이제 저기 하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가끔 뭐로 들어가요?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지금 대학 교수 은퇴하고 협회 연구원으로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월급은 누구한테 받겠어요? 대학교에서 받아 아니면 협회에서 받아? 협회에서 월급 받는다고. 그럼 협회에서 월급 받는데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협회 쪽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겠지.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소속이 협회 쪽 소속이니까. 그래서 2개씩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 협회 쪽에 부정적인 걸 내겠어요? 아니면 좀 긍정적인 걸 내겠어요? 긍정적인 거. 근데 긍정적인 거 뭐 협회의 장점, 협회의 기능 이런 거 되겠지. 그래서 그거 위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협회 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협회가 뭔 일을 잘못하는지 이건 절대 안 물어봐요. 협회가 뭐를 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물어봅니다. 자, 이제 협회 이거 목적 보시기 전에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협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게 우리 협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있는데 협회 메인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한 거거든요. 쭉 한번 보시면서 협회가 뭔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협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막 홈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막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데도 좀 드문데 꼭 무당집 같잖아요. 그죠? 막 노랗고 빨갛고 뭐 이런데 아무튼 겁나게 많아요. 이 일들이. 자, 한번 보시면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해요. 협회가 하는 일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일이 뭐 같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상당 부분을 이렇게 할애해서 협회가 지금 뭐를 홍보하고 있어요. 중개 업무 아니죠. 중개 업무는 여기 안 들어가요. 협회는 중개 업무는 못해. 응? 보증, 공제.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지금 공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회가 공제 사업이 메인 업무예요. 그런데도 다 공제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공제. 뭐 그 다음이 이제 이런 거. 뭐 여기도 공제 있고 한방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 한방이 뭐냐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그럼 우리 협회가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니까 협회가 거래 정보 사업자예요. 그리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래 정보망 이름이 한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러면 한방은 좀 생소한데 직방은 생소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직방은 거래 정보망이다, 거래 정보망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 직방은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 어플 다운받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직방은 거래정보망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가 거래정보망인 거야? 한방이. 이 한방은 이제 개공 위주로 만든 뭐 그런 거. 그럼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직방에다가 물건 많이 올릴래요? 아니면 한방에다가 물건을 많이 올릴래요? 직방에다가 그런 바보 같은 개공들이 있어요. 그 직방 막 좋은 일을 시켜주려고. 근데 직방에다가 물건을 많이 올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가끔 직방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어떻게 전화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한다고. 뭐 하라고 하냐면, 왜 직방을 뭐 험담하네. 그래서 험담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야. 개공들이 직방에다가 자꾸 물건을 올려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중에 직방의 개공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직방을 통해서 만약에 거래가 되잖아요. 지금 그런 관계까지는 아닌데, 그러면 직방에 종속된다고, 개공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직방이 가령 광고료를 지금 만약에 뭐 한 건당 뭐 5천 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 그냥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5천 원을 받는데 이거를 5만 원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줘야 돼. 왜 따라줘야 돼? 그냥 직방이 종속이 되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이버나 직방이나 다방이나 뭐 토스나 이런 사이트들이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적절히 이용을 하셔야 돼. 적절히. 예? 너무 한 군데 이렇게 치중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이 거래 종망은 개공들망이기 때문에 이거는 키우면 키울수록 좋은 거죠. 이 사이트를.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릴 거냐면, 협회가 교육 업무 같은 거, 뭐 교육이 우리 4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무슨 교육 있죠? 실무, 직무, 연수, 사고 예방고, 이런 거 전부 다 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협회는 대개 개공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협회가 뭐 나한테 크게 도움 주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협회라는 기관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이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목적을 한번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어순을 좀 바꾸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 거고, 가로에 부칙개공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밑줄을 한번 잡을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밑줄. 이 밑줄 잡은 애들이 바로 누구냐면 개인인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협회는 누가 설립을 하는 거냐? 질문. 자, 협회는 누가 설립하는 거예요? 첫째, 법인인 개공이 만든다? 아니에요. 법인은 못 만들어요. 왜? 법인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법인 5천 개 만들어가지고 협회장 막 출마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법인은 안 되고, 누가 이거를 만들어라? 개인인 개공. 근데 개인인 개공에는 부칙 개공도 들어가는 거예요. 부칙 개공은 못 만든다? 아니에요. 부칙 개공도 협회 회원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은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 보조단에 보면 임의 설립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임의 설립.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왕 이쪽에 왔으니까 다 읽어봐 드리면, 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들어갑니다. 비영리 법인이 여기 2개만 별 좀 잡을게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에 들어간다. 협회는 상법상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가 아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임의설립주의고, 임의가입주의, 가입 여부도 임의로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개공이 혹시 되시게 되면 협회에 꼭 가입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수설립. 복수설립은 지금 현재 1개밖에 없는데 2개, 3개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원래 2개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졌거든요, 협회가. 근데 협회가 2개, 3개 되면 힘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협회는 하나만 있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 이제 협회 일을 혹시 하실 수 있어,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부, 지회 뭐 이런 것도 있거든. 또 뭐 원대한 또 꿈도 가지셔야지. 나중에 여러분 협회장에 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협회장은 개공 중에서 선출을 한단 말이야. 협회장도 또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자, 협회 이제 설립 절차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여기다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질문, 회원 300인의 직업 뭘까요? 개공인데 어떤 개공? 그렇죠. 여기는 개인인 개공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빼고? 법인인 개공 빼고. 네, 그러니까 회원 300인은 개인인 개공이 모여서 얘네가 뭐 할 거냐면 정관을 작성하는 게 첫 번째 일이야. 이걸 원시정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 번호 1번 한 번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2번째 단계가 뭐냐면 창립총회 의결을 또 거쳐. 이게 2번째 단계예요. 창립총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창립총회는 6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가 장관한테 인가를 받아서, 이 인가를 설립인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는 이제 본점을 말하는 거죠. 본점 소재지에서 무엇 함으로 인해서, 등기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룰 성자를 쓰는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면 협회는 몇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죠?
네 단계. 예, 첫 번째 이제 발기인 총회, 두 번째는 창립 총회, 그리고 세 번째가 설립 인가, 네 번째가 설립 등기, 이런 식으로 협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니은번에 보면 협회 설립할 때 발기인은 몇 명 모인다 그랬죠 아까? 300명. 근데 얘네가 작성해서 서명점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이 다시 또 몇 명이 모이는 창립총회? 600명. 예, 그리고 서울에서는 100명, 나머지 시도에서 각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서 창립총회라는 거를 개최하고, 여기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그 정관을 의결을 붙인 다음에 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는 뭐 이런 절차예요. 여기다도 하나만 적어 볼게요. 자, 300 다음에 숫자가 얼마 나오죠? 600. 600 다음에는 100. 서울에서 모이는 인원이 100. 그리고 나머지 20. 이런 식으로 모이죠. 그죠? 아까 배우셨던 그 숫자 조합이 어떻게 됐었어요? 500 다음에 2 다음에 30. 그러면 출제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뭐하고 뭐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한번 낼 수도 있겠어요. 요거 20과 30의 위치 바꾸는 문제. 요거 잘 나오니까, 가로 넣기도 잘 나오니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가 20인지 30인지 여기가 20인지 30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빼기 뭐 하면 3 나온다고요? 5 빼기 2 하면 3.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반대는 20이잖아. 요렇게만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협회의 조직을 말씀을 드릴 건데, 협회의 조직은 크게 세 가지 조직이 있어요. 일단은 주된 사무소라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네? 주사무소. 그 다음에 협회의 하부 조직이라고 하는, 요거 좀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법률 규정이 삭제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 우리 별.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옛날에는 서울에 있었어야 됐었어요. 네, 근데 한 7, 8년 됐는 모양이에요. 국토부가 지금 어디에 없어요? 서울에 없잖아요. 국토부가 지금 어디 내려갔죠? 세종시가 있거든. 그러니까 국토부 자체가 서울에 없으니까 협회의 감독기관이 국토부인데, 감독기관이 서울에 없는데 협회를 굳이 서울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은 삭제했다 뜻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둬도 돼요? 협회가 주된 사무소를? 예, 둬도 되는데 꼭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산에 둬도 되고 광주에 둬도 되고 뭐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협회의 조직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협회는 시도 단위의 지부라는 하부 조직을 둘 수 있어요. 시도 단위의 지부.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의 지회라는 거를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조직이 있는데 뭐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부와 지회라는 조직이 있다. 지부, 지회. 그런데 이제 협회에 대한 감독 기관이 국토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부하고 지회에 대한 설치 신고는 국장한테 안 해요.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 예, 그래서 지부는 시도지사한테 신고, 지회는 등록관청. 여기 왜 등록관청이냐면 시군구를 달리 말하면 뭐라고 읽으면 돼요? 등록관청. 자, 우리 그러면 서울특별시에는 협회에 무슨 조직이 있을까요? 서울특별시에 협회의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조직이 있을까요? 지부. 무슨 지부? 서울특별시 지부가 있겠지. 그죠? 서울특별시 지부. 그리고 서울은 또 이렇게 중간에 강이 있잖아요. 강북, 강남. 그러면 무슨 지회, 무슨 지회 이렇게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강북지회가 있어.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지회.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만 지부가 두 개씩 있어요. 그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면 되니까. 그러니까 서울에는 지부장이 2명 있는 거야. 그리고 서울특별시 안에 25개의 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회장이 몇 명 있겠어? 25명의 지회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 이제 개공을 혹시 하시게 되면 개공만 하실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지회장. 네? 지회장 일을 잘하면 그 다음에 어디 이제 출마하시면 되겠어요? 지부장. 서울특별시 지부장. 지부장 일을 잘하면 그 다음에 뭐 출마하셔야 돼? 협회장. 이렇게 출마를 하셔야지.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셔야지. 협회장은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받는다고. 그리고 협회장한테는요, 뭐가 나오냐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거 두 가지 나와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협회장한테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개. 아, 집은 안 나와. 집을 왜 주겠어? 예? 차량이 나와요. 근데 검은색 세단 차가 나와요. 저 사는 집 아파트에 저는 이제 보통 수업이 10시잖아요. 그래서 10시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뭐 좀 빨리, 오늘 같은 경우는 9시, 아니 8시 반에 나왔는데 8시 반이나 한 8시 40분 요쯤에 이제 보통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출근할 때 검은색 세단이 항상 우리 집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검은색 차야. 예. 근데 기사가 있어. 기사도 나와, 기사. 그래서 이제 저 차는 무슨 관공서 차인가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는데 몇 년 동안, 그것도 몇 년 동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공인중개사 협회장이더라고. 지금 협회장 말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예전에. 그러니까 일단 법인차가 나와. 그럼 내가 뭐 기름값 내는 게 아니라 기사랑 뭐 다 협회에서 다 대주는 거야. 또 하나 뭐 주겠어요? 아주 좋은 거. 예? 법인카드. 법인카드 주겠죠. 법인카드 한도는 2천만 원이야. 월 2천만 원. 그러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좀 나중에 해보시라고요. 예, 저는 개인적인 뭐 소망이 있다면 제 제자분 중에 협회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한 명도 그런 분이 없거든. 협회장이 되시면 저 좀 초대 좀 해주세요. 아셨죠? 예. 그 협회장실에 좀 가서 사진 찍고 이러는 게 제 소망이에요. 아무튼 뭔 얘기하다 그랬지? 지회장, 지부장, 다음에 협회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뭐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협회의 보고 의무는 뭐가 있냐면 총회가 있으면, 총회라는 건 전체 회원들이 모이는 그 회의인데 총회가 의결사항이 생기면 국장한테 이거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돼요. 왜냐면 국장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협회는 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랬는데, 왜냐하면 협회는 무슨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법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협회가 재단법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협회는 사람 중심의 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자,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렸듯이 협회의 주된 업무는 무슨 업무라고 말씀드렸죠? 공제사업.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좀 적어볼게요. 보험업 이퀄 공제업. 이 두 개는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맞춰놓은 맞춤복이 있다고 치면 기성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기성복. 그러면 보험이 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공장에서 찍어낸 거, 이거는 맞춤 보험이에요. 맞춤.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뭐 맞는 보험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보험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협회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대요?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 보험업에 들어간다. 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여기다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요. 전년도 운영 실적, 이거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 사업은 그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거의 한 71%, 뭐 72%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입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래.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개공이 되면 제가 이런 말 못 한다고. 왜냐면 제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취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현재 개공이 아니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증을 설정할 때 보험하고 공제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근데 보험을 선택하는 바보들이 있다고. 이거를 선택하는 건 진짜 바본 거예요. 왜냐하면 왜 보험에서 좋은 일을 시키냐고. 그쵸? 누가 커져야 돼? 협회가 커져야지. 그래야 보험, 그러니까 중개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육성되어지고 발전되고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막 따블이 차이 나거나 보험료하고 공제료가 뭐 이러면 당연히 이걸로 해야 되지만 별 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뭐 몇 푼 아끼려고 이거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꼭 공제 쪽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운영 실적을 공시한다라는 거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협회가 지금 잘 돌아가는지. 예. 그래서 계약자는 누구를 말해? 공제 계약자. 개공들한테 이거를 공시를 해줘야 되고요. 이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협회한테. 이 과태료는 국장이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한다라고 했으니까 널리 알린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년도 운영 실적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귿번 책임준비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다 채색 하나만 해요. 책임준비금. 자,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 500억을 인출해야 될 일이 생겼어. 500억을 내가 빼야 되거든. 근데 여기 노원 쪽에서 뭐 여기 좀 은행이 뭐 신한은행이 있다. 신한은행 노원 지점에서 500억을 내가 인출할 거면 우리 그 출금 있잖아. 출금 전표에다가 500억 현금 인출해 가지고 냈어요. 그러면 그 노원 지점에서 500억 현금 준다? 아니면 못 준다? 못 준다. 왜 못 줘요? 없으니까. 네,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 은행에서는 지급준비금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좀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뺄 거면 한 2, 3일 전에 노원 지점에다 연락을 해줘야 돼. 내가 며칠 날 500억을 현금으로 뺄 거니까 그거 준비해 주세요. 아니면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 예, 여기도 마찬가지. 책임준비금이라는 건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 그러니까 누가 뭐 특별히 오다를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가지고 있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이제 채색을 한번 해줄 건데 최소한 10%의 현금은 갖고 있어라. 이걸 책임준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행용어로 말하면 지급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만약에 공제료 수입액이 500억이다. 예, 그러면 얼마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50억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바로 인출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협회 설립 절차는 몇 단계 거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4단계. 제일 처음에 이제 발기인들이 정관 작성하는 단계, 창립총회 여는 단계, 그리고 설립 인가, 그리고 설립 등기.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좀 가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장관한테 인가를 받잖아요. 에? 인가를 받으면 이게 성립이 되는다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룰성자를 쓰는 성립. OX. X예요. X. 예. 인가를 받아서 성립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립되는 거냐면 뭐 해야? 등기해야 이룰성자를 쓰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하시라고. 되게 좀 난이도 있게 출제할 때 이런 거 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등기를 해야 이루어지는 거지 인가를 받아서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는 뭐 위에서 다 말씀드린 겁니다. 예,